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네이버와 카카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가격적인 부분을 생각했을 때 카카오가 많이 안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흐름상 문제는 없다. 전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일단 어떤 내용들 나오고 있는지 보도록 할 테니 들어가기 전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이 카카오가 최근 올라갈 수 있었던 핵심 내용은 뭐였죠? 그동안 윤석열 정부한테 찍혔었잖아요. 근데 윤석열 정부 퇴장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게 되다 보니까 카카오 이제는 좀 숨통 트이나? 살아나나? 하는 평가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이클 자체에 대해서 조금만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카카오는 시가총액 대비 실적은 아직 낮아요. 근데 높은 시가총액을 유지한 이유는 뭐다? 성장주,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것이다 라는 평가 때문에. 근데 정부에서 억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성장성이라는 것 자체가 꺾이게 되겠죠. 그러면 바로 이것 때문에 좀 미래 배율을 끌고 왔던 게 이게 안 되게 되고 그만큼 가격도 빠지게 된 겁니다. 근데 지금 요것 때문에 억눌렸던 게 풀린다? 그럼 성장성도 다시 회복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겠죠. 그럼 이만큼 주가도 반응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사이클이 돌아가게 된 겁니다. 이제 조정이 나온 이유는 뭐다?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간 것도 큰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위에 무여있는 개미들이 되게 많거든요. 딱 지금 이 비슷한 자리에서 못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걸 소화하는 과정 때문에 느려지고 있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카카오 대비 네이버는 왜 이렇게 좋냐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카카오와 마찬가지로 네이버도 성장성에 의구심 섞인 시선이 되게 많긴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실적이 되게 잘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게 깨져버리게 되었죠. 그러면 버는 돈 플러스 성장성까지 다시 주가에 반영이 되네.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네이버와 카카오의 다른 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앞으로는 그래도 조금 더 괜찮아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 말씀드리면 12월 FOMC 미국에서 금리를 결정하는 회의가 진행됩니다. 근데 지금 어떤 얘기 들려오고 있다? 25bp 인하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확정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다. 그러면 금리가 떨어지면은 단기적이긴 하겠지만 시장의 유동성이 훅 하고 올라가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미국 따라서 눈치 보는 국가들도 금리를 떨굴 거고, 그럼 수출 중심의 국가인 한국 입장에서는 우리랑 거래하는 국가들의 경기가 좋아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네. 그러면 내수가 돈을 좀 끌고 오는 만큼 더 살아나게 될 수밖에 없겠다. 그러면 네이버와 카카오 둘 다 내수 중심의 광고 쇼핑이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끌고 올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편히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다만 매파적인 인하, 그러니까 지금 좀 부정적인 부분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원래 한 내년 3번에서 4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나오는 지표들을 봤을 때 물가가 생각보다 좀 안 잡힌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2번까지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좀만 부연 설명을 해보도록 하면은 수입 물가가 트럼프 리스크 때문에 조금 올라간 게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도 한 2018년, 19년 이때 보면 중국이랑 치고받고 하면서도 서로 간에 이제 수입 수출 같은 경우에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거 그대로 보여주게 된다면 이거 문제될 거 없다. 미국의 재정 지출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가 제일 먼저 하려는 게 일론 머스크 앉혀서 이거 줄이려는 모습이잖아요. 잘 통하면 네, 이거 역시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되게 큰 도움 될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최근에 나오는 물가 지표가 왜 조금 높게 나왔냐면 계란값이 비싸져서거든요. 여기는 계란 들어가는 음식들이 주식이잖아요. 근데 조류 독감이 좀 크게 터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요 일정이 있을 때마다 계란값 비싸지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좀 이따가 안정이 된 다음에 나오는 걸 보고 그 다음에 내년 거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하는 게 맞는 거지. 당장 조금 이렇게 변동성 있는 지표를 통해 가지고 당장 매파적이라고 한다. 그건 애매하지 않나. 그래서 내년에 막 속도 있게 금리 인하를 딱딱딱 하는 건 좀 무리일지언정. 그래도 원래부터 생각했던 3회에서 4회 정도는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요. 하다못해 3회만 되더라도 금리는 계속 떨어지고 유동성은 커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미국에 영향 많이 받는 한국 입장에서는 더 이상 나빠질 건 없겠구나. 그러면 빠르게 좋아지느냐, 느리게 좋아지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네카오 입장에선 이거를 그냥 부담 없이 바라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해서 그냥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시장에서 바라보는 미국의 금리는 몇 프로대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 3%대까지. 뭐 2.75까지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네, 요즘 같은 상황에서 그건 조금 힘들 것 같고, 일단 3%대까지만 간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많은 이 긍정적 분위기가 한동안 길게 이어질 수 있어가지고요. 중간에 횡보를 많이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게 있을 때마다 한 번씩 이들은 올라갈 수 있다. 이를 감안하면서 현재 자리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랬을 때 수급과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면, 수급 같은 경우에는 제가 꾸준하게 강조드렸던 부분이 뭐죠? 개인 털리는 게 핵심이다. 개인이 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사야지 결국에는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런 모습도 나왔던 거고, 그건 네이버 역시 마찬가지고 카카오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세가 오늘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동안 나왔던 모습이 이어지거나, 아니면 오늘 아니더라도 빠르게 그 이전 것들을 회복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어느 순간 훅 하고 머리가 들리는 부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는 여전히 위쪽에 매도 물량을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더 필요할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며, 만약에 이 위로 올라가는데 버티면은 소화의 끝이 보여지고 있다는 거니까 그때부터 올라가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박스권 상단까지 왔는데 그냥 여기 위에서도 흐름 이탈이 없으면 그냥 계속 간다라는 마인드로 차분히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천천히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천천히 또 이게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꾸준하게 전고점이 낮아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돌파하면 이때부터 본격적인 추세 전환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와 함께 긴 호흡으로 중장기적으로 이 두 종목 보면은 뭐 크게 뭐 무리 있을 건 없다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를 글로 쓰면서 영상 최종적으로 마무리까지 해보도록 하면요.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 무엇이다? 둘 모두 크게 문제될 건 없다. 다만 네이버가 조금 유리한 환경이긴 하다.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느려진다는 것뿐이지 긍정적 분위기는 유지가 될 거다. 그리고 수급은 결국 개인이 털리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카카오는 매물대,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상단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디테일은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 참고하시고 제가 후속 영상을 통해서 또 한번 다뤄보도록 할 테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요. 정리를 맞춰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며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여러분들 모두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